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이제 매일기보 58. 거래사례 비교법과 공시지가 기준법. 매일기보의 기본적인 내용의 마지막 편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1번.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평가한 대상 토지의 가액을 구해보랍니다. 그럼 이 문제를 풀 때 먼저 이 대상 토지의 소재지가 어디 있는지를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A시 B구 C동 100번지랍니다. 일반 상업지역의 상업용으로 쓰이고 있대요. 기준 시점은 2019년 10월 26일이랍니다. 근데 표준지 공시지가를 하나만 주는 게 아니라 둘을 줬어요. 그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첫 번째예요. 그럼 표준지 공시지가가 A시 B구 C동에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표준지 공시지가가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1과 2 중에 일반 공업지역 상업용, 일반 상업지역 상업용 똑같은 놈을 골라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2가 채택되겠네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비교 표준지 공시지가는 200만 원이지, 제곱미터당 200만 원이지 100만 원이 아니에요. 얘를 선택한 거죠. 그 다음 지가 변동률을 따질 때 중요한 건 둘을 준 거죠. 이 문제에 두 개를 줬으니까 헷갈려 보라고 둘을 다 준 겁니다. 그럼 공업지역의 4%가 상승했다 볼 필요 없죠. 왜? 우리는 상업지역의 내용이니까. 5%가 상승이 됐대요. 이 기간 중에. 그럼 105%가 된 거죠. 1.05를 곱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점 수정치는 1.05가 되는 거죠. 중요한 건 공시지가 기준법은 사정 보정을 하지 않죠. 시부터 시작한다. 시점 수정부터.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지를 공시할 때 특별한 사정이 개입이 돼 있을 리가 없다. 그게 포인트였습니다. 그 다음 이제 시지계에서 지역요인 비교를 해야 되는지를 보는 거죠. 그때 봤더니 표준지와 대상 토지가 인근 지역에 위치한데요. 인근 지역은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이었죠. 그때 둘 다 인근 지역에 위치하니까 지역이 같네요. 그러니까 지역 요인 비교는 할 필요가 없겠죠. 개별 요인을 봤더니 대상 토지가 가로 조건에서 10% 우세하대요. 그럼 100% 기준으로 10% 우세하면 110%가 되는 건가요? 1.1을 곱해주겠죠. 다른 조건은 모두 동일하답니다. 그럼 얘만 곱해주시면 돼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러면 231만 원이 이렇게 나오는데 얘를 계산할 때 그냥 2 곱하기 1.05 곱하기 1.1을 해주시면 또는 110을 해주시면 그냥 이 수치가 나오겠죠. 그럼 231로 돼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5번.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2번. 평가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과 사례 부동산이 속한 지역이 다음과 같은 격차를 보인대요. 상승식으로 산정한 지역윤의 비교치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단 격차는 사례 부동산이 속한 지역을 100으로 사정할 경우의 비준치이며 비교하여 준한치, 수치이며 결과값은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문제에서 이렇게 줬네요. 그럼 기타 조건부터 들어가 볼게요. 기타 조건은 100 기준으로 마이너스 2만큼 작대요. 마이너스 2. 그럼 100에서 마이너스 2를 빼면 얼마죠? 마이너스 2를 하면 98이죠.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100이 기존에 있었다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플러스 3이 되면 얘는 103이 되는 거네요. 그럼 가로 조건은 마이너스 1이니까 격차네 여기. 100 기준으로 마이너스 1이니까 대상 토지가. 100에서 마이너스 1 하면 99죠. 그럼 접근 조건은 100에서 플러스 4를 하면 104네요. 104. 그럼 이제 기본적인 개념에서 각각 두 자리 위에다가 점을 찍어주면 된다. 0.98, 1.03, 0.99, 1.04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이 수치대로 그냥 디립다 곱하셔도 이 수치가 나오는데 1039 이렇게 나와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지금.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답은 5번이에요.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3번.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산정한 대상 토지의 감정평가액을 구해보랍니다. MM으로 꼭 기억할 게 사시찌개면 순서대로 들어가 주시면 되는 거죠. 봤더니 대상 토지는 A시 B동 150번지래요. 토지 면적이 120제곱미터랍니다.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이고요. 기준 시점은 2018년 9월 1일이래요. 거래 내역을 봤더니 소재지 및 면적이 A시 B동 123번지고 바로 옆에서 뽑아낸 거 맞네요. 토지를 봤더니 얘는 100제곱미터예요. 그럼 중요한 건 면적이 둘이 다르잖아요.
면적 비교치를 계산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알고 싶은 게 대상 부동산, 대상 토지다. 그러니까 대상 토지 면적 120이 분자, 분모에 사례 부동산의 토지 면적이 들어가 있죠. 100이. 그럼 얘는 1.2네요. 이게 면적 비교치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용도 지역이 제3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똑같이 뽑아냈대요. 거래 사례 가격이 3억부터 출발입니다. 그럼 3에서 곱해 나가겠죠. 사시찌개면을 하시면 돼요. 3. 그리고 2018년 3월 1일이 되는 거고 이 거래 시점 자체는 거래 사례의 사정보정 요인은 없답니다. 사시찌개에 4가 없다고 얘기한 거죠. 지가 변동률이 3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 4% 상승했대요. 4%. 그럼 얘는 100 기준으로 4% 상승했으니까 104가 되겠죠. 1.04를 곱하겠네요. 지역 요인은 대상 토지가 또 인근 지역에 있대요. 대상 토지가. 거래 사례의 인근 지역에. 그럼 지금 거래 사례의 인근 지역이니까 인근 지역 안에는 사례 부동산이 속해 있는데 대상 토지도 이 안에 있네요. 지역이 같죠. 지역 요인 비교치가 없어요. 그 다음 개별 요인 비교치를 따져봤더니 대상 토지는 거래 사례에 비해 5% 열세야 돼요, 여러분. 5% 열세. 그럼 100 기준으로 5% 열세하면 95, 0.95가 되겠죠. 이때 이 부분에 면적 비교치를 들어가면 1.2를 까먹지 말고 곱해주시면 여기 곱한 내용이 1.2를 곱해주시면 답은 3.5568이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1.2를 빼먹고 계산했더니 2번에 있잖아요. 이것만 안 헷갈리시면 이 문제를 푸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꼭 정확하게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거래 사례 비교법은 사시찌개면이고 4부터 출발하고 공시지가 기준법은 시부터 출발한다. 4가 없다는 게 포인트. 그때 100 기준으로 플러스 2가 되면 102, 플러스 5가 되면 105, 마이너스 2가 되면 98. 그렇게 된다는 것만 안 헷갈리시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죠, 여러분? 우리의 메일은 반드시 합격으로 돌아옵니다. 자, 지금 개념 완성 과정의 메일 기포 내용을 다 한번 진행을 해봤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따라오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고 꾸준히 따라오신 분들은 분명히 지금까지의 실력으로도 실제 시험장에서 70점 이상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실력이 배양됐다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까지 다 그렇게 받으셨거든요. 여러분 힘내셔야 됩니다. 남은 기간 동안 제가 또 마련하는 과정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